안녕하세요, 일서불입니다. 날씨가 그래도 완연한 봄이에요. 봄 날씨가 이제 오니까 회의실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오늘 할 얘기 뭐냐면 타다가 이긴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2월 19일이었죠. 타다가 이제 검찰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에서 결국 1심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완전 무죄를 받은 거죠. 타다 쪽의 논리를 법원이 완전 손을 들어준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타다가 법을 어긴 서비스가 아니다 라는 걸 의미하지, 타다가 그럼 앞으로 이렇게 계속 열심히 영업할 수 있다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타다는 계속 영업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타다가 계속 영업이 가능한 건 타다 금지법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역외군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발의가 되어 있냐면, 지금 타다는 추가 조항에 11인승 이하 승합차는 기사를 같이 알선해서 제공해 줄 수 있다 근거에 의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관광 목적에 대해서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만 허가를 하겠다라는 게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원래 이 개정안은 2월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됐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코로나 상황으로 코로나 긴급법들이 처리가 되느라고 밀렸어요. 이제 3월이 되면 총선 모드로 가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법을 심사하거나 입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선거 모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자동으로 그 입법안이 폐지가 되는 거죠. 물론 폐지가 된다고 해서 다시 얘기할 수 없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다음 때 국회, 21대 국회에서 다시 얘기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가고 있고, 이번 재판에서 타다 쪽이 승소함으로써 여론도 타다 쪽에 손을 좀 들어주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는 있어요. 이 타다 금지법은 거기서 그걸 막는 거고, 그럼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뭐냐면, 간단하게 야, 플랫폼 사업자 니네들도 돈을 내거나 면허를 사, 기여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없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 이번 국회가 떠나서 다음 국회 언젠가 통과가 되면 타다는 지금처럼 영업을 할 수는 없는데 돈을 내야 되겠죠. 기여금을 내든 면허를 사든, 그래서 마카롱 택시처럼 운영을 하던, 아니면 카카오처럼 운영을 하던, 카카오 면허를 사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타다가 지금 한 1,500대 정도 되는데, 제대로 운영하려면 10,000대 정도는 운영이 돼야 모빌리티에 대한 수요를 흡수를 하면서 우리가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를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집니다. 면허를 타다 측에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택시 업체들의 반발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명분이 없는 거죠. 택시 업체들이 니들은 왜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어떠한 등록도 없이 운영을 하냐, 이게 지금 반발인 건데, 우리는 할 거 다 했어, 이렇게 하면 이제 택시 업계가 타다를 반대할 명분은 없어집니다. 택시 업체 측에서는 면허가 없는 너네는 불법이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면허는 왜 필요한 거예요? 이 택시의 이 면허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 되게 기본적인 본질이 뭐냐면,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이다, 그래서 택시의 가격이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게 여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60년대 70년대로 가보면 택시가 굉장히 규제를 많이 안 받다 보니까 바가지 택시, 합승 택시, 승차급 택시 이상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택시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한 거고, 지금처럼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었어요, 예전에는. 그리고 자가용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 움직여야 되면 택시를 많이 타야 되는데, 이 택시가 비싸거나 자기네 마음대로 가격을 받거나 하면 굉장히 많은 원성이 있단 말이에요. 가격을 조정해야겠다라고 사실 면허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야, 니들 가격 내려, 이렇게 하면 가격 안 내리니까, 야, 아무나 택시 사업을 할 수 없게 우리가 막아주는 대신에 가격은 우리가 통제할 거야 라는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도 결국 택시가 넘친다고 택시 감차에 대한 것들을 정부가 들어주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니네가 소득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최저 수준 이상으로는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게 해줄게 라는 논리인 거예요. 사실 현재 시장 논리는 맞지가 않죠. 택시 면허의 기본적인 취지는 택시 가격을 싸게 유지해서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타다가 면허를 사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면허를 사게 해준다는 건 택시의 영업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수단이지, 이 면허권에 대한 가격이 어디로 전가가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소비자한테 전가가 돼요. 면허가 1억을 한다고 하면 차 한 대에 면허 1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모든 서비스의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타다가 10,000대 정도쯤 돼야 제대로 된 운송 서비스로서의 어떤 볼륨을 가져간다고 하면 10,000대를 확보하려고 그러면 1조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요즘 면허가 조금 저렴해져서 뭐 6천만 원, 7천만 원 수준이라고 하면 6천억, 7천억이 필요한 거죠. 얘네가 영업이익을 내리기 뭐 간단하게 부터 6천억이라고 하고 3%라고 하면 1년에 이 면허 비용이 180억이 든다라고 가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타다라는 서비스의 영업이익이 나려면 최소한 180억을 바닥에 깔고 비용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겠죠. 결국 소비자가 면허세를 내줘야 된다. 누가 돈을 낼 것이냐는 사실상 이권 싸움입니다. 그럼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하나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한다라는 게 분명히 택시 산업에 대한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해 본 거는 면허를 사는 식으로 하지 말고 대당 1년에 얼마를 낸다든가 한 달에 얼마를 낸다든가 대략 한 달에 십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선 정도로 협의를 하면 이게 꽤 협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면허세를 내게 하고 그 재원을 가지고 택시 기사님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건 이제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될 텐데 현재 면허 가격을 일시납으로 보존해 주던지 아니면 그 면허세를 가지고 연금 형태로 30년짜리 연금 이런 식의 연착륙 수단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허세를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어딘가쯤을 받으면 전국 택시가 16만 대 정도 있는데 면허권이 16만 건이라고 하면 1억이라고 하면 16조니까 굉장히 큰 돈인데 지금 기사를 만약에 등록한다라고 하면 16만 명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한 달에 10만 원이니까 유상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사면허다 라고 하면 50만 명에서 100만 명은 등록할 거예요. 50만 명이 100만 원씩 1년에 낸다라고 하면 택시기사님들의 연금을 위한 재원이 충분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마련될 수 있다. 나머지는 정보 부조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여기에 기본 논리는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걸 어느 정도 내려놓는다는 전제가 필요한 거죠. 면허를 이렇게 취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비용들이 부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타다의 비용은 더 비싸지게 되는 거 아닐까요? 면허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타다 비용이 비싸지는데 아마 이 정도 비용,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면허세가 대당 연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어디쯤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정도 수요는 충분히 낼만 하고요. 이런 식의 플랫폼 운송 수단에 대한 것들이 양성화되고 난다고 생각하면 현재만 해도 카카오 모빌리티도 있지만 타다 유속 서비스 중에는 타다도 있고 파파도 있고 뭐 차차도 있어요. 뭐 타다2, 타다3 이렇게 쭉 많은 운송 서비스들이 경쟁을 하는 와중에 적정한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이 되는 거지 어떤 서비스가 우리가 독점이니까 막 비싸고 싸고 택시 가격 한번 올릴 때마다 굉장히 그냥 뭐 지자체 정부랑 밀당하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이미 성숙해서 그렇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와 있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제 기존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거라는 거를 예상하지 못하고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발생하는 건지. 새로운 사업이 등장하면 기존 산업에 대한 기득권을 지키려는 분들과 기득권이 아니고 심지어는 생존권을 지키려는 분들 간의 싸움이 늘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잘 되고 누가 안 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원만하게 연착륙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등록 면허세를 낼 수도 있는 정도 차 한 대 혹은 기사 한 명당 뭐 한 달에 10만 원에서 아니면 1년에 한 200만 원 이하 어느 수준 정도로 추정하면 괜찮은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나 높아시 말씀드리면 저는 택시를 굉장히 많이 타고요. 사실 타다도 굉장히 많이 탑니다. 택시도 응원하고 타다도 응원을 하는데 택시 기사님들이 굉장히 지금 피해 의식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게 우리는 어렵게 면허를 취득하거나 비싼 돈을 주고 면허를 샀고 그리고 요금도 항상 정부가 컨트롤하는 대로 우리 맘대로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했다. 그리고 때때로 승차 거부도 조금 하시고 불편하게도 하시지만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승차 거부를 할 수 있지도 않고 드러내놓고 합승을 시킬 수도 없었다. 왜 우리만 가지고 못 살게 하느냐.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래서 택시에 대한 테러가 분명히 필요하고
택시 서비스 또한 플랫폼처럼 사실 운영되고 있잖아요. 사실상 요즘 택시를 타시는 분들의 50% 이상이 이미 카카오라든가 이런 모빌리티에 묶여 계세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운수 사업에 대한 선진화 방안이 필요한 거지. 그러면서 예전에 이 사업을 유지하시는 분들의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상을 좀 해줘야 되는 거지. 이걸 못 가게 막겠다라고 하는 건 단순한 정치 논리밖에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택시기사분들도 굉장히 감사하고, 오늘도 열심히 운전하시는 모든 사업자분들, 저희 이동을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얘기 정리하자면, 타다가 그러면 법적으로 완전 이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타다는 검찰에서 소송을 했잖아요.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사실 여객운수사업자법이 개정안이 발의가 된 게 있는데, 그 법의 통과 동력이 조금 약해졌고, 더해서 코로나에 관련된 법이 더 사실은 급박하게 처리되고 있다 보니까 2월 말까지 이 타다 금지법 처리가 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올해 안에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 근데 이렇게 돼서 그럼 타다가 양성화가 되면 누가 피해를 보냐면, 택시기사님들이라든가 특히 개인 택시기사님들이 굉장히 피해를 볼 수 있게 자명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건 그렇게 하지 말고 적절하게 플랫폼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면허세 정도를 신설해서 이걸 재원을 바탕으로 택시기사님들의 퇴로를 열어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던 일을 그대로 할 수는 없어요. 세상은 변화하고 있으니까 변화하는 걸 인정하면서 예전에 고생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도 예우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세상을 사는 방법인 것 같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부탁해.